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요 보도자료가 한 21페이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요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생 안정 부분입니다. 자, 서민, 중산층 세부담이 완화가 되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가세 표준 구간이 근로소득세 공제가 조정되었다. 자, 소득세 가세 표준이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에서는 1200만원 이하였는데요. 이게 1400만원으로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15% 구간이 1200에서 4600인데, 1400에서 5000만원, 요렇게 400만원 정도 올랐다. 그리고 24%는 4600에서 8800인데 5000에서 8800 이렇게 소득세 가세 표준이 아마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 우리 큰 부분은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득세 가세 표준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가세 표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 아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 양도소득세 부분이 2월 가세가 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이제 5년에서 10년간 늘어났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지 증여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증여를 하고 나서 바로 팔게 되면 2월 가세를 적용해가지고 네가 옛날에 처음에 샀던 금액으로 해가지고 판 것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증여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 요 2월 가세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이 5년을 10년간 늘려놨습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좀 팔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증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일단 가족끼리 증여해놓고 5년 뒤에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5년에서부터 10년으로 바뀌었다. 이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차단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에서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신설됩니다. 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다른 한 채를 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두 채가 되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특례로 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요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 그 다음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를 감면해 주겠다, 특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번, 그럼 어떤 사람이 2주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면제해 주냐, 요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1번, 일시적인 2주택자. 자, 일시적 2주택자는 집을 여러 채 살려고 하시는 투자자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종합부동산세에 가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신규 주택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2년 안에만 팔게 되면 신규 주택을 샀을 때 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두 채가 동시에 가세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주택. 나는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상속으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집을 또 소유하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이 5년간은 상속주택에 대한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에 가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공시가격이 수도권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금액이 좀 작은 상속주택은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5년이 넘어가도 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플러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만약에 한 채를 만약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막 크게 막 이 사람이 투기를 하려고 한다 이래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산다라고 보고, 공시가격 3억 이하 또는 수도권 및 강력시 특별자치시의 시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그러니까 공시가격 3억 이하가 돼야 되고 수도권이나 강력시 이런 데는 제외합니다. 단 수도권 안에서나 또는 강력시 안에서 군, 읍, 면 이런 지역, 특히 부산 같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요 3종 세트는 내가 2주택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가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례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 자, 1세대 1주택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자, 가세표준에서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가세를 하는데, 자, 기본공제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022년도는 굉장히 큽니다. 14억까지 해줍니다. 14억. 특별공제 3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14억까지 해주고 2023년 내년부터는 이제 12억으로 맞추겠다. 우리 고가주택에 대한 그 금액이 공시가격 12억이듯이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내년부터 하고,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 너무 많이 내가지고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는 14억까지 해주겠다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자, 여기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집을 좀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취득세 중과에 대한 좀 부담도 있는데, 이 취득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 경비로 되지만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 세금을 내부면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냥 뭐 계속 매년 가지고 있는 보유세의 개념으로서 재산세와 더불어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징벌적 가세였는데, 이 금액이 구간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 11억까지 갈 거냐, 뭐 12억까지 갈 거냐 이랬는데, 정부에서는 그 중간인 9억까지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는 14억이지만 내년부터는 12억까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은 제외됐습니다. 법인은 기본공제 없는 게 똑같이 우리 그 옛날에는 똑같이 6억 있었고 이번에도 9억까지 해줘야 되는데, 법인은 그냥 그대로 기본공제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법인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상당히 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개인으로 돌리시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다, 이래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3억 원을 추가 공제해서 특별히 올해는 14억까지, 내년부터는 12억까지 된다는 거, 1세대 1주택자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이, 자, 2주택 이하에서는 150%, 자, 3주택 이상, 자, 3주택 이상이면 비조정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 포함해서 300%까지 세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2주택 이하 똑같이 150%까지,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개인적인 기본 공제 6억에서 9억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크고, 만약 이게 9억까지 올라가면 두 사람, 부부 2명 있으면 18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와 더불어 해서 세부담 상한, 제일 많이 내는 이 상한이 300%까지 갔다가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있어서 아까 개인으로 해서 6억에서 9억까지 늘어난 것도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여기 보면 현행은 2주택자 이하하고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이 세율이 가세표준에서 세율이 2배 컸습니다. 2배로. 최대가 지금 6%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은 3% 아니면 6% 두 개죠. 단일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세율이 2주택 이하 제일 낮은 거에 더 낮아졌어요. 0.5, 0.7, 1.0, 1.3 이렇게.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있어서 세율 인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주택자 분들도 부부 공동으로 각각 9억, 9억까지 총 18억까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되고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야 되는 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이런 3주택 이상까지 이제 없고 더 줄어든 금액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커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있어서의 그런 개편안을 보면 똘똘한 한 채에서 저는 띨띨한 이제 5채, 10채 이런 식으로 많은 개수를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혜택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 예를 들어서 뭐 15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에서 고가의 주택에 사시고 있는 것보다는 뭐 조금 작은 뭐 예를 들어 6, 7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투자에 대한 그 상황도 더 좋아지고 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도 이렇게 여러분들 취할 수 있으며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 겁이 많이 났는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이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득세 중간 아직 남아 있어서 뭐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혜택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또 정부에 대한 이런 좀 그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있어서 다주택자 분들이 혹시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막 빨리 팔려고 했던 이런 분들도 조금은 천천히 팔아도 되는 좀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고 좀 투자를 좀 앞으로 똘똘한 한 채보다는 좀 띨띨한 5채, 10채를 하기 위한 분들이 조금 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